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드디어 원전으로 갑니다. 원전을 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 네? 뭐 논란이 있었는데 뭐. 네,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방원 예. 중에 원이 제일 세게 맞았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이게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위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그 안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대박이 있기는 한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에 퍼주기 계약을 맺었다. 뭐 50년 동안 SMR을 우리가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검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게 가장 큰 노이즈였는데요. 이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노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그리고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해왔던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볼 때 면밀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선례랑도 비교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두산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주는 주체는 한수원이지 두산이 아니에요. 두산은 그냥 하청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업체인 거지 얘가 웨스팅에 뭐 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이렇게 맞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게 그 체코 원전 때도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 뭐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네 만에 그런 거 했었을 때 그때도 두산 하락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웨스팅하우스 것도 우리가 수주받고 이쪽도 하라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맺고 난 다음에서도 멈춰졌을 때, 예, 그렇죠. 그죠. 정식 계약 전에 그랬었을 때도 우리 원전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쪽이 돼도 수주를 받고 저쪽이 돼도 수주를 받는 입장이라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논란의 핵심도 결국엔 한수원이 핵심인 거지 사실 그 회사가 핵심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마치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회사가 특정 회사가 받아서 뺏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반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두 번째는 나온 다음에 그 정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그거 된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렇죠? 특히 관련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걸 제가 볼 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창원에 가면은 원전과 관련 밸류체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납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주들이 많이 나올 건데 꼭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더라면 그러면 그거 내는 거에서 가격을 붙여도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원전이라는 게 보통 뭐 1, 2조짜리가 아니라 보통 한 번 나오면 뭐 10조, 20조인데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10%만 붙이면은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저 단순 계산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거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수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그 관련 업종들까지 과연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이거는 뭐 제가 거기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도 제가 하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주체가 이 회사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피해를 보는 회사가 아니다. 피해를 보는 회사는 더 위에 있는 회사들. 예, 리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충분히 그 뭐죠? 수주를 받을 때 그 관련 원청업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주를 두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충분히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수주가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 계약 요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용해졌던 약간 그 저가 수준 논란이 또 다시 또 한쪽에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저가 수주였었을 때를 떠올리면 안 되는 게 이전에는요 원전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대부분이 다 한다잖아요. 유럽도 원전한데 미국도 원전한데 그렇죠? 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많은데 이제는 공급자 우위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전 그걸 꼭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수요자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사를 하는 이 업체들이 갑이에요.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인 거고 저 애들이 많이 하게 되면 그렇죠? 나밖에 제대로 할 사람들은 없는데 네. 나한테 다 몰려올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저가 수주했던 거를 가지고 사실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온당치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가 수주했으니까 앞으로도 저가 수주할 거다. 왜요? 일감도 저렇게 많고 줄려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저가 수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나한테 오면은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싸게 제 값에 맞춰보죠. 제 고기 만들 수 있는데 저쪽 가라죠. 뭐 저기 가면 우리가 알고는 비싸게. 공사 비용도 2배일 거고 실제 2배예요. 프랑스. 그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공사 그 기간도 뭐 그 2배 아니면 1.5배 걸려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불러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전에 저가 수주했다고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을 주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내가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갑이고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공사를 하는 업체 중에서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 러시아하고 또 중국은 경쟁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경쟁할 수 있는 애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의 독점적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우리 여름에 저기 막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은 네. 평상시에 있었던 호텔이라든가 모텔 요금 대해서 한 1,500씩 받잖아요. 그렇죠? 성주. 그래도 되잖아요. 왜? 그래도 다 가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모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하면 삐끼한테 한 2, 3만 원 더 준다라고 해서 그게 손해나냐? 전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내가 적당.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좀 줘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왜 이러지? 뭐 사상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예. 조금 조선주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도크 다 차서 가격 올리고 제값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도 경쟁자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근데 그거보다 공급자 우위에 선 것처럼. 이제 방사는 수출에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찼으니까 그렇다고도 하지만 원전은 시작이나 했습니까? 이제 그쵸?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수주가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분명히 왜냐하면 수주를 받다 보면 뒤에 수주하는 애들은 더 빠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될까요? 더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건 계산애들 넣고는 있을까요? 그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예. 국민보고대회 있었는데 원전하고 SMR 내용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 뭐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염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번에 순방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이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헤럴드 경제 오후판에 보면 기업도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관련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염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국내에서 안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수출하는 거고 수출하는 지역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비슷하게 생긴 것만 예. 봐도 막 놀라는 하여튼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했었냐면 네. 2년 전에 했나 지난해 했나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 방산 잠깐 쉬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특정 세력들이 나와서 이 친구 방산 추천했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기업을 추천했는데 그 뒤부터 10배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주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썩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어차피 얘기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 뭐 설득하고 별로 쉽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죠. 뭐 사실 2년 3년 올라오는 동안에 고점 대비 뭐 20% 조정받고 그쵸. 한 적은 정말 예. 많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아까 조선이나 방사는 오랫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 시작은 했어요. 근데 원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코브라처럼 고개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크니까. 예.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을 보셔야죠. 아. 예.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게 계산상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수주가 똑같은 금액으로 절대로 안 들어와요. 처음에 하는 애들이 제일 장대인 거고 갈수록 가격은 더 높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되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막 전력난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건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산에 다들 일도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전력난 한번 예, 생기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센티멘털도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네. 뭐 우리가 뭐 하니까 제가 이런 핀잔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이 괜찮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지금 그죠? 어디 이렇게 뭐 울분 같은 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슴 속에 아니에요. 응어리가 좀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제 부장 시절이네요. 아. 2022년 9월이에요. 예. 2022년 9월에 그때 부장 시절에 제가 시장의 주도주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죠? 저희들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스크랩 해갖고 다니듯이 지금 스마트폰에. 자 보세요. 네. 제가 주도주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상당 부분부터. 아, 이 송배전 LS그룹과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도주다. 대놓고 2020년에 주도주라고 했죠. 그때 했었을 때 다들 핀잔 정도가 아니라 네. 돈 뭐 하는 애냐, 뭐 이런 이상한 걸 하냐라고 했었고 보고서는 제로였었을 때 시대예요. 시간 좀 돌려주세요. 22년으로 좀. 근데 대놓고 기업까지 해서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배 올랐죠.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잖아요. 네네. 이 당시부터 한 20배 가까이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월간 이선엽 이 시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뭐 전력기기주 거의 매월 여쭤봐가지고. 그럼요. 예. 저는 2022년 이전부터 계속 주도주라고 받고 음.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남들이 별로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 어차피 뭐 그런 이해도 안 할 거고 네. 큰 그림은 보이지도 않을 건데 저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신문 기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배는 2배부터 시작한다는 그쵸. 그런데 뭐 남기시고. 그거를 가지고 굳이 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업의 크기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진 경쟁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뭐 보냐면 가격 보고 자꾸 차트 보고 얘기를 해요. 꺾이네 마네 이러네 마네 그죠? 그게 세상을 보여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대부분의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예. 그러고서 돈 벌고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크게 봐라. 예. 예, 좀 오늘. 크게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 건가. 그죠?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원전이라는 게 계속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사실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 경쟁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도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거는 작은 산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많이 기다리실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와가지고 요즘에 그 기사 보면 뭐 유퀴즈 없어도 돼요. 출연한다 뭐그 이런 얘기만 정도가 하는데 예. 그 SMR 예.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AI가 나왔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AI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하는 산업으로 바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M7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특정 기업 몇 개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하고 다른 나라들 할 수 있는 거면 거기도 다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나름대로 뭐 이 사람들만 뭐 빌 게이츠만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빌 게이츠만 하겠어요. 뭐 메타도 할 거고 여기저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실 때 이 원전이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산업들은 국내 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업들인 거고 현재 경쟁자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오르고 혹시
어떤 게 나중에 이제 마침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원전은 지금 수주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끝을 논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주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고가 수주가 들어오면 이 논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재를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자재를 얼마 사고 아마 로열티를 2,40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주가 뭐 거기서 뭐 30% 50% 이상 오르면 그 로열티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국정기획운영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보고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그 송배전 네. 전력기기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중국 다녀오시면서 그 막 사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전기줄 찍고 있고. 이게 송전탑 사진 찍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모든 송배전망이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을 지나가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예. 중국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요. 우리나라는 한두 군데가 고압선 아니라. 지나가면 난리 예. 나죠. 그 고압선이 다 거기로 지나가요. 어.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일부러 보셨겠지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렇죠? 예. 대단한 나라다. 그죠? 그래서 저 나라는 자기 방을 좋아하나 뭐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쟁력 차이가 어떻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 뭐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될까요? 정부의 의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찬성하실까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네. 생각도 맞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그걸 동의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밀양 그때 그 송전 사건을 겪고 나서 송전탑.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도 되려면 전국적으로 이걸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은 국민들, 그 주민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가 열심히 계획도 잘하고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뭐 데이터 센터 등등 필요해서 그 전선을 깔긴 깔아야 되는데 깔아야 되겠죠. 예. 뭐 우회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돌려서 가면 어떻게 전선에 알아서 하시겠죠. 수요가 뭐 무선으로 많아지니까? 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국내 사람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수출 기업 수출. 중심으로 많이 보고 왜냐하면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정책은 잘하는 정책이에요. 예.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쉽지 않은 거라서 왜냐하면 그게 고속도로 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그걸 먼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그런 관련 사업에서 놓고 보면 국내에서 하는 게 참 사업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랑 송배전망 관련된 주식도 수출 중심으로 가라. 아니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도 못 지어요. 예. 아시잖아요. 철강 공장 지으면 다 동네마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철강 공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내 동네는 안 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공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몇몇 특정 지역 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힘들대요. 되게 야 우리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네. 내 집 앞에는 안 되라는 게 기본 생각인데 고속도로 정도 된다라면은 전국을 다 지나갈 건데 과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옳다. 그죠? 해야 된다.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의 의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다 찬성할 거냐. 그러니까 큰 의지는 찬성을 하되 내 동네는 아니면 돼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뭐 어차피 이제 국내 부분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출 잘 대면하려고요. 중심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내 동네에 뭐 송전면 지나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라고 다 찬성하시면 전 그때 봐도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죠. 아유 그래서 이건 누굴 욕하고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화장품 좀 여쭤볼게요. 그 실적 시즌 이후에 특히 2분기 실적 이후에 급락한 주식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네. 섹터별로. 그리고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갔고 화장품 OEM, ODM도 잘 나갔다가 최근에 대형 화장품 OEM들이 좀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전부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감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 대상에서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았어요. 몰라서 되게. 제가 이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그 정도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는 ODM 정도 빼놓고는 그냥 투자를 조금 이제 많이 기피하고 있었던 건데, 그 브랜드보다는 예. ODM 말씀.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는 주가가 되게 좋았던 거는 예. 확실해 보였었고, 나름대로 뭐 괜찮다라고 확인했고, 뭐 특히나 최근에 뭐 K-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도 되게 늘어나서 앞으로 뭐 좋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올라도 별로 그렇게 손대지 않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브랜드력이 약하면 길게 들고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성격은 아니에요. 한번 사면 그래도 한 1년이든 아니면 이렇게 쭉 이상 들고 가는 성격인 건데, 브랜드력이 없는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통 큰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나면 뭐 오히려 주식을 안 하고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즐겨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방산도 그랬을 네, 거고, 네, 네. 조선도 그랬을 거고, 이전에 송배전도 보시면 2020여 년부터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신경을 써도 알 수 있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 반박은 많이 가보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막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또 다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브랜드는 또 막 망할 수도,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